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이나 결혼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은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12일 부산에 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 복지관에서의 집단 감염인데요. 부산시는 이 복지관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 재개발지구 D3 구역 착공과 분양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과 주민들은 즉각 분양을 중단하고 높이와 용도 변경 등 협의안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에서는 주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반여 이동 전통 상가시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4일로 종료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부산시는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현재 1.5단계인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생계 문제와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치는 예외 적용하거나 완화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지만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그리고 미취학 영아의 경우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이외 사항에서도 모임 인원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유흥시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목욕탕의 경우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 사우나와 발안실 운영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10일 오전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부산 진구 노인장애복지회관에서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1일 노인복지관 종사자 1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된 이후 복지관 내에서 급식 작업을 하던 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직원과 봉사자 등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로 이용자와 큰 접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당국은 종사자 156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100명이 넘는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환기, 정기적인 소독 등은 잘 이행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 확진된 분들과 이용객들이 만나는 공간이나 접촉 정도는 현재로선 크지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구 병원과 공동 어시장발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서구 삼육 부산병원의 직원과 환자, 보호자 등 25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퇴원 환자 1명이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20명입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도 확진자의 동료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지역을 누비며 민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안수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부산을 살릴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시장이 필요한 때라며 선거를 치를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부산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부산은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다. 인구가 50만 명이나 감소를 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도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를 대전환시키는 비상한 처방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집중하는 데 더해 북한과 원도심 인근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내외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구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인 부산을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자산거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이 제일 핵심 공약입니다.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경제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존 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김 후보는 또 시장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2조 2천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매년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 경제를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권 추구를 위해서 부산을 이용하는 정치 선거가 아니라 부산을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는 경제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시민들 교수드리고 부산 경제를 살릴 위기 해결사를 뽑는 시장, 저 김영춘이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함께 경선을 치른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을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당 차원의 힘을 결집시키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의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미래당 손상우 예비후보, 민생당 배준현 예비후보, 진보당 노정현 예비후보, 무소속 정규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오늘은 반여 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반여 이동 전통 상가시장인데요. 전통시장과 상가시장이 공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반여 이동 정통 상가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여시장 회장 최정호입니다. 50년 전통 시장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부산으로 시집와 장사만 35년 했다는 이정순 씨. 반여시장에 둥지를 들고 김치 가게를 시작한 건 올해로 20년째 전국으로 소문난 김치 맛집입니다. 통영에서도 오고 서울의 강남에도 가고 그래야 멀리서도 많이 와. 전국 맛집이 된 비결은 뭐니 해도 신선한 재료와 흘러 넘치도록 넉넉한 인심입니다. 새벽 3시 반에 농산물 가서 물건 가져와서 다 내가 준비해갖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재료, 좋은 양념, 젓갈 맛있는 거 쓰면은 다 맛있어. 우리는 이래 정물로 달지를 안 하고 마구 이래 주니까 사니까 다른 데 시장 가면은 많이 안 주고 여기는 오면 많이 준대. 어쩌다 건어물 가게 사장이 됐다는 이경욱 씨는 15년 동안 마트에서 근무한 노하우를 가게 경영에 녹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이걸 인수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사장이 됐어요. 어쩌다 사장이 됐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얘기를 하고. 가게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제품과 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은 가게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중간 상인을 갖다가 2분 이상은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장돼야 나오기까지. 도매에서 저희들은 뭐 며칠 안에 있는 걸 갖다 갖고 오지만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에는 아마 몇 손을 거친다 이 말이죠. 웃음꽃 피는 정이 넘치는 반여 이동시장에서 힘 닿는 데까지 장사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음악인으로 살다가 13년 전 어묵가게 사장님이 됐다는 이승복 씨. 어묵가게가 지금처럼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여름에 시작에 덥고 또 이게 나름대로 기능직이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6개월, 1년간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더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니까 소문이 좋게 나고 12, 13년 장사해서 애들 유학도 보내고 집도 사고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예 그래요. 반여 전통 상가시장의 자랑 어묵 맛집들. 야채라든지 온도라든지 온도가 딱 맞아야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털을 잡은 지 46년째 멋모르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계만 딱 들러놓고 둘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추를 누가 빨아봤어. 이는 막대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고추는 넣어놓고 막대기가 없어갖고 문지털개를 여갖고 문지털개 쑥 빠져낸 그 기억은 있어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이 막대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배워나갔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고생스런 마음에 장사를 접으려고 했지만 딸들이 나섰습니다. 3년째 이 상회의 교육생이라는 딸들. 한 3년째 들었어요, 얘들도. 지금 배우는 단계예요. 내만큼 할란지 못 할란지 그건 모르는데 그래 어깨너머로 배운 그게 있는지 몰라도 잘해요. 지금은 잘해.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땐 새댁이었다가 지금은 헌댁이 됐다는 두부가게 사장님. 장사의 어려움을 유쾌함으로 털어냅니다. 장사한 지는 한 20년 넘었어요. 예. 그때는 새댁이라 했는데 지금 헌댁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먹고 살라고 했지요. 생계의 그 수단으로. 세계적인 요리사였던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만들어 파는 두부. 명절만 되면 1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반여 전통 상가시장 최고 인기 가게입니다. 뭐 음식을 맛있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요 빨리 빽만 먹고 나는 파기만 팔아요. 콩도 시간을 맞춰서 적당히 잘 불려야 되고 투제가 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벽돌처럼 팍팍팍 찍어내면 금방금방 나오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가 기다리는 게 많아요. 흥이 넘치는 사장님, 여유 넘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시장 올 때마다 놀이까지 해갖고 앉아갖고 또 좀 앉았다가 가고 또 그렇게 반찬 사가 가고 그렇지. 반영이동 재래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반찬 또 좋은 먹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주시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겠지만 코로나19에서 어려웠던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께 큰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상인들의 어려웠던 세월이 흘러 어느새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 여기는 반여이동 전통 상가시장입니다. 북한 재개발지구 D3 구역 착공과 분양이 시작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과 주민들은 12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와 롯데의 드메르 건축주가 허울뿐인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단 한 차례 회의만 한 뒤 사업자 원안대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업 업무지구의 아파트와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주차와 교통, 학교 문제 등은 지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롯데 드메르의 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건축물 높이 변경과 용도 변경, 사회적 기여 등의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빠른 건설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부산시는 공항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물류 수요, 소음 환경과 비행 안전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한 조기 개양 방안 등 공항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도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팀과 신공항 건립 추진단 등을 꾸려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의대와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부산 진구에 있는 대학 3곳과 부산진구가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대학과 기관은 지역 청년과 참여대학의 재학생,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비롯해 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각종 인프라와 기술 정보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달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올해 안에 협약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방침입니다. 영도구 의회가 지역 복지시설인 천성재활원에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영도구 의회는 코로나19로 복지시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줄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의원들이 힘을 모아 바닥 매트와 세제 등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물품 전달식에는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